강신의 수다입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죠. 호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날 개봉을 했고요. 156분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근황 토크 편에서는 아마 160분일 것이다. 칸 영화제에서 상영된 버전과 똑같이.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포털에 검색해 보니까 160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황 토크 편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니까 156분으로 되어 있고, 또 기자 간담회 영상을 보니까 삭제된 것도 있고 추가된 장면도 있고 최종적으로 156분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감독님이 15세의 관람가입니다. 스크린 숫자는 2424개까지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하는 기준으로는 200만이 넘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미국 개봉이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예고편하고 미국 예고편하고 좀 달라요. 저는 미국 예고편이 더 나았다. 임팩트가 강했던 거는 한국 예고편 혹은 뭐 인터내셔널 예고편 그런 건데, 너무 영화의 주요한 장면들 노출이 많이 됐어요, 예고편으로. 그래서 지금 CG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마 9월까지 CG가 개선돼서 미국에서 개봉하지 않겠는가? 혹은 편집까지 가능하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블루레이나 DVD나 VOD, 뭐 OTT 이런 데 나올 때는 좀 더 완성된 버전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대한 것만큼 제가 한국 영화의 희망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토크편에서 말씀드렸는데,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에요. 이거 뭐 초명작이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흥미롭게 볼 수 있고 정말 재미나게 볼 수 있는 장르 영화인 건 맞습니다. 뭐 엉망진창 영화다, 뭐 별점 0.5점짜리 영화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관객은 자기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 그 포인트에 어긋나는 장면, 뭐 연출 이런 게 나오면 점수를 깎기 마련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깎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영화에서 기대했던 거, 혹은 이 영화의 장르적인 어떤 재미 면에서 꼭 짚어야 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았고 좀 기대보다는 못했다, 이런 평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자세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평가하는 거는 좀 그렇다. 연출 각본 모두 나홍진 감독이고요. 촬영은 홍경표 감독님이십니다. 버닝, 곡성, 기생충, 하얼빈 촬영하신 분이고, 자연의 빛을 이용해서 많은 장면들을 아름답게 찍으신 분이고, 이번에는 액션 영화의 좀 새로운 화면 구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홍진 감독과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은 마이클 에이벨스, 헐리우드 영화의 겟 아웃을 음악 담당하셨던 분이고, 여기서는 인간과 이제 외계인 이렇게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주요 인물들 인간 쪽에서는 조인성, 황정민, 정호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계인 쪽에서는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카메론 브리튼 이런 분들이 출연하셨습니다. 감독이 뭐 몇 년 전에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던데, 이제 3부작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3부작으로 준비한다면은 다음 작품에서는 좀 외계인 분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중심 서사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년 배우신데, 이상희 남성 배우, 또 황석정 배우, 이면식 배우 이런 분들이 아주 명품 연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조연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이면식 씨가 나오는 그 장면 정말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좀 과장되게 연기한다고 다 그런 맛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저는 좋은 연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면 가지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빨리빨리 안 넘어가고 중간에 똥 얘기하고 그러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코미디 애드립을 잘 치는 그런 배우, 좀 과장되게 오버해서, 그래서 조금 평가절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연기가 참 좋았고 중간에 이렇게 쉬어가는 부분이 있는 게 더 좋았다. 이 호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이동진 평론가, 그다음에 감독들의 GV가 있었습니다. 이창동, 봉준호, 장재현 이렇게 각각 나홍진 감독과 만나서 GV를 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고요. 유명 영화 유튜버들, 영화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이런 콘텐츠를 평가하는 그런 분들 채널에서 이미 다 호프를 찍으셨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 제가 한번 보고서 종합해서 원래는 했어야 됐는데, 이게 너무 좀 제가 에너지도 없고 아시다시피
힘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다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는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서로는 같은데 결론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좀 엉뚱하게 다른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하나의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뭐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감독이 의도했다고 해서 특정 장면을 꼭 감독의 의도대로 읽어야 되느냐, 즐겨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모든 정답은 관객에게 있습니다. 그 관객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평을 짧게 하고 그다음에 액션, CG, 서사 한번 짧게 언급하고 뒷부분에서는 좀 의미 부여를 해서 원래 제가 이런 해석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의미 부여를 해서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개봉일에 보고 지금 녹음하기까지 며칠 동안 머릿속으로 계속 뭘 말씀드려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방송편이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를 믿지 못해가지고 걱정이 좀 되고요.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온라인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시놉시스 간략 줄거리인데 지원해줄 인력들은 산불을 끌어갔고 이젠 통신도 두절됐다. 호포 출장소의 범석과 성혜는 이 동네가 이제 호포라고 하죠. 황정민과 정호연은 노인들뿐인 마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그래서 노인들이 막 트럭 타고 중화기 엄청나게 센 무기들을 들고 다니면서 외계인을 상대하죠. 그게 좀 한국 영화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건데 참 재밌었습니다. 여하튼 사투를 벌이고 놈을 쫓아서 산으로 향했던 청년들과 조인성은 되려 놈들의 사냥감이 되어버린다. 무지가 빚어낸 불행의 씨앗은 입장의 차이를 거쳐 온 우주의 비극이 되고야 만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전혀 뭐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거죠. 처음에 그 조인성하고 친구들 혹은 그 패거리 청년들 뭐 사냥을 주로 하는 그런 애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에 있는 소가 농로라 그러나요? 농가 논 사이에 있는 나 있는 시골의 그 길 있잖아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발톱 자국 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죠. 이거 호랑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해수리 아저씨가 호랑이가 가끔 내려왔다고 우리 마을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럼 호랑이 잡아야지 이게 소도 죽였으니까 사람도 마을 사람도 죽일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인력들 차출하고 하려고 했더니 산불이 나서 산불 끄러 다 갔다 공무원들까지 아마 그 괴물이 날뛰면서 통신선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도 둘절되고 마을이 고립된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이 마을 사람들만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죠. 마을에서 액션이 하나 크게 나오고 조인성이 갔던 숲에서 액션씬이 나오고 도로에서 또 하나 액션씬이 나오죠. 전체적인 평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관람 추천드리고요. 꼭 1000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가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외계인이 나옵니다. 외계인이 나오는데 이거 SF 액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액션 영화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외계인 나오고 우주선 나오면 다 SF인가? 영화의 어떤 장르적인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달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의 중심은 액션입니다. 후속작에 나온다면 거기는 아마 SF 요소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 마을을 공격한 이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그 상대방이 외계인일 뿐이지 그래서 그 외계인을 격퇴하는 쫓아가는 액션 영화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액션 영화, 액션 장르의 어떤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영화를 보았고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세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을, 숲,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전반의 거의 1시간가량의 액션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 똥 얘기 나오는 그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의 숲과 도로에서 나오는 액션 장면들은 매우 아쉽습니다. 좀 조악할 정도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연출이라든가 타격감 연출 뭐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 이 부분에서 CG가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액션 장면을 보는 그 몰입도도 떨어지고 개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핍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이 좀 심각하게 깨집니다. 액션을 중심으로 보자면 만약 그걸 중심으로 안 보고 SF 중심으로 본다면 재미나게 보실 수도 있고 상업적인 재미 요소로 본다면 재미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액션을 중심으로 본다면 저처럼 매우 아쉽습니다. CG가 그 몰입도를 깨트린다. 전반의 액션 그 압도적인 걸 보시기 위해서라도 긴박함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 강약 조절하고 이런 것들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라도 저는 극장에 충분히 가실만하다. 여기가 배경이 이제 어촌인데 뭐 그냥 시골이죠. 시골에 그 골목골목이 있잖아요. 그런 미로 같은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 미로에서 서로 쫓고 쫓기는 마치 나홍진 감독의 데뷔작이었던 추격자에서 나왔던 그 골목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미로 같은 골목이 주는 그 미묘한 맛이 있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살렸어요. 시골 골목이 어떻게 보면 더 좀 삶의 흔적이 더 남아있잖아요. 골목마다 그 골목 주민 같은 인물들이 죽어 있거든요. 그리고 소품 같은 것들이 막 어지러져 있고 괴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는데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시골 골목의 그런 이질적인 시체라든가 괴물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사가 좀 안 들리는 게 있었는데 사운드 믹싱이 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기사를 또 보니까 돌비 사운드 쪽 조정이 좀 많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돌비관에서 봤거든요. 메가박스. 대사가 음향에 묻힙니다. 단순히 배우들이 대사를 잘 못 친다, 뭐 발성이 안 좋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음향이 너무 커가지고 대사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음향이 아무리 뭐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도 인물들의 대사가 또렷하게 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체 상영관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본 돌비 상영관만 문제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화면도 좀 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메가박스 왜 이런가? 여하튼 종합하자면 저는 액션 영화로는 추천드립니다. 특히 전반 1시간의 액션은 압도적이고요. 근데 크게 기대를 하신다면 취향에 따라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고편 안 보고 가시는 게 더 좋다.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액션, CG, 서사 이렇게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먼저 말씀 들어보죠. 먼저 좀 깔고 가야 될 거는 액션 장르의 어떻게 보면 좀 클리셰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뻔한 장면들 혹은 뻔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일행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악당들이 뭐 총을 막 그냥 쏴대고 뭐 높은 데서 막 떨어지고 차에 막 부딪히고 존윅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계단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안 죽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최상위 킬러로서 단련된 몸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액션 영화의 어떤 법칙이 있죠. 그리고 총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총들이 계속 나오죠. 그 장소에 있을 수 없는 총들인데도 나오고 근데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는 어떻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총들이 뭐 중화기를 비롯해서 뭐 AK 소총 같은 것들이 막 등장을 하죠. 그런 것들을 염려했는지 이게 어떻게 여기서 등장할 수 있냐 한국의 70년대 80년대 배경인데 그런 것을 염려했는지 감독이 대사를 넣었죠. 이 총 어떻게 구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인성이 말을 잘 타요. 여기는 어촌 아닌가요? 평생 가도 말 한 번 못 타보는 사람이 많을 텐데 하여튼 말을 잘 탑니다. 그래서 어째 언제 이렇게 말을 잘 타게 됐어? 뭐 이런 식의 대사를 미리 선수를 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개연성이라든가 핍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 영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엉터리라고 보는 거고, 영화 자체가. 근데 그냥 액션 영화의 큰 법칙들을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그거를 넘어서는 전반의 쾌감이 있거든요, 액션 쾌감이. 액션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타격감이라든가 그런 쾌감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관객에게. 충분히 그런 것들 전반에는 전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액션에서 중요한 거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액션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그 뭔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 불길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아요. 액션 장면에서. 그리고 액션에 임하는 그 인물들이 어떤 감정에 있는지 그것이 전달되면 더 좋아요. 이 영화 속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을 죽게 한 그 괴물에 대한 분노, 증오 혹은 두려움까지도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작들이 선명하게 전달돼야 된다. 화면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CG로 움직이는 괴물이기 때문인지 그러한 거는 아쉬운 점이 없었습니다. 어떤 액션의 동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비교적 뭐 거의 대부분 잘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 1시간 분량의 전반 쪽에 액션은 정말 좋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액션 같은 경우도 그 차를 정우영 배우가 여러 운전 기술을 직접 배워서 직접 운전하는 거를 영화가 찍었다고 하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실내 스튜디오 안에서 찍는 경우가 있어요. 차량 운전 씬을. 그게 잘못 찍으면 엉터리로 나오고요. 너무 이질적으로 나오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직접 실외에서 모습을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배우가 직접 운전까지 하고, 그리고 속도감이나 리듬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차량 액션 같은 경우는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는 버스에 우리가 이제 앉아 있을 때 버스 차창으로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가면 아, 이 버스가 빠르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 차 주변의 배경들이 빠르게 화면 속에서 움직이면 아, 이 차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그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과 카메라가 동시에 빠르게 움직이거나 같은 방향으로 혹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배경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카메라가 포착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인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화 특히 1시간 전반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뛰어났다. 그런데 후반의 도로 장면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연출이 많이 떨어지죠. 이런 액션에 있어서 CG가 아닌 실제 세트장의 뭐 소품이라든가 실제 차량이 파손되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격감을 CG로 구현해내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계인이 처리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좀 어색합니다. 그 물리적인 충격감이 좀 어색해요. 근데 후반은 진짜 많이 조악하다는 평가를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단적으로 외계인이 엄청 빨리 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숲에서나 도로에서. 그러니까 후반의 액션은 배경이 숲 그리고 도로죠. 도로 위. 외계인이 엄청 빨리 뛰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게 CG의 실패라고 보는데. 그런데 말을 못 잡아요. 근데 차는 말을 잡아요. 따라잡아요. 영화 속에서. 근데 또 외계인하고 차하고 속도가 좀 비등비등한 걸로 나오거든요. 물론 그 차가 속도를 줄여서 외계인이 뒤에 붙게끔 유도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외계인은 저 말은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액션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액션 영화 볼 때 단검으로 찌르는 것하고 손도끼로 찍는 것하고 그 파괴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파괴감이 똑같게 많이 연출된다. 묘사된다. 액션 영화에서.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정말 큰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말과 외계인과 그 차량의 속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지 않다. 이것도 큰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언급했지만 외계인이 굉장히 빨리 뛰는 걸로 좀 나옵니다. 이게 저는 그 CG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프레임을 많이 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초에 24개의 컷이 들어가거든요, 영화는. CG를 24장의 그 컷에다가 다 집어넣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래 24개의 CG를 넣어야 되는데 보통 한 7개 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움직임이 삐걱삐걱 됩니다. 삐걱삐걱 되는데 돈은 아끼고 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죠. 중간에 동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움직임은 덜 부드럽지만 더 빠르게 삐걱삐걱 움직이는 걸로 느껴집니다. 여하튼 외계인이 움직일 때는 그런 식으로 좀 CG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일까? 프레임이 많이 빠진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삐걱삐걱 돼요. 근데 말은 그렇지 않거든요. 말이 막 뛰어가는데 조인성이 타고 요거는 직접 카메라로 찍은 거잖아요. 1초에 24컷을 찍었단 말이에요. 직접. 그러다 보니까 외계인은 삐걱삐걱 빨리 뛰어가는데 말은 원래 속도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속도 밸런스가 안 맞는 문제. 이걸 고치려면은 CG 비용은 어쩔 수 없다 친다면은 말 쪽에 프레임을 좀 뺐어야죠. 아니면 말 화면의 속도만 좀 올리던가.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말이 너무 느리게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저걸 못 잡아? 저게 빨리 뛰는 외계인이? 숲에서도 말이 너무 느리게 뛰어가서 외계인이 조인성을 쫓아가는 정말 긴박감 넘치는 절체절명의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맥이 확 빠지게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영화의 전반 1시간 마을에서 일어나는 액션 장면들은 정말 좋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좀 미덥지 않지만 마을을 위해서 계속 두려움에 떨면서도 괴물을 쫓아가는 황정민이라든가 황정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돕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리고 외계인에 대한 분노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버린 그 정호연의 모습, 총질 이런 것도 정말 멋있었거든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영화 전반 1시간의 마을 액션 장면은 정말 좋았지만 그에 비교해서 너무
후반의 숲, 그다음에 도로 그 장면들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후반에 그 액션이 그 자체만으로도 좀 마이너스인데 전반과 후반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더 마이너스로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쉬웠고요. 자, 그다음 CG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후반 액션의 조악함을 그 원인 중에 큰 원인은 좀 CG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서. 제가 CG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질감하고 광원 혹은 음영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감과 그 빛의 방향, 그다음에 빛의 양 이런 것들 이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질감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요. 광원이나 음영에서는 좀 그래도 애를 쓴 것 같긴 합니다만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질감이 어떻게 되냐? 뭐 콜라캔이라고 해보죠. 콜라캔을 CG를 화면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콜라캔이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그 전달되는 질감이 다릅니다. 숲에 있느냐, 마을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골방에 있느냐, 편의점 마트에 있느냐. 왜냐하면 빛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빛의 색깔, 빛의 종류, 빛의 방향, 빛의 양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감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질감, 그 디포트 값의 질감, 외계인의 질감도 아까 말씀드린 뭐 빛의 방향 뭐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요소들을 적용한 질감도 정말 이게 최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CG로 했을 때 콜라캔을 막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콜라가 화면에 담길 때 선명하게 담길까요? 그 콜라라고 써있는 그 영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면서 계속 흔들릴까요? 아니죠. 글자가 좀 뭉개지면서 보인단 말이에요, 화면에. 그 인간 눈엔 그렇게 보이잖아요. 뭉개져야 됩니다. 질감을 제대로 구현했더라도 그 콜라캔이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그 콜라를 보는 내가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 질감이 어느 정도 뭉개져야 됩니다. 그런 효과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 잘 드리고 있는 거 맞나요? 걱정되네. 그래서 뭐 외국 우주선 발사 영화다, 뭐 대기권에 충돌한 다음에 밖으로 나간다고 칩시다. 우주선의 표면을 CG로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 금속의 질감, 그리고 그 금속이 빛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또 변화된 질감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금속이 대기권에 충돌할 때 그 진동이라든가 그 속도감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감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 세 번째 경우 일부러 뭉개 버려야 하는 그 효과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헐리우드에서도.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세 번째 경우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효과에서부터 조금 야 이게 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엄청난 추격 액션씬을 찍고 있는데 CG가 이렇다 보니까 몰입감이 확 깨지는 겁니다. 정말 극한 감정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물론 이런 CG에 대해서 덜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영화 그래도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후반에 뭐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건 저처럼 액션 장르를 조금 까탈스럽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영화 즐기겠다 그런 분들은 뭐 충분히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CG가 많이 부족했고 요거 미국에서 좀 수정을 해서 개봉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서사 부분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의미를 부여해서 한번 해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서사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액션 영화에서 빌드업을 천천히 하면서 액션의 긴장감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냅다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거에 따라서 쭉쭉쭉 나가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뭐 음모를 파헤친다든가 뭐 지구를 구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특별한 서사 없이 그냥 내 마을 사람들 구하는 괴물 죽이는 이런 간단한 서사로도 액션 영화가 충분히 즐겁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시리즈가 만약에 3부작으로 구상되어 있다면 그 3부작을 위한 단편적인 암시가 되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인간 입장에서는 서사가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나? 인간 캐릭터들은 반응을 할 뿐이죠. 그런데 영화 이제 막판에 두 외계인의 이제 심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의미심장한 막 대사를 던지고 풍부한 감정 표현을 막 하죠. 눈썹 왔다 갔다 거리고 감정이 느껴지게끔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사의 중심이 전환되는 느낌입니다. 여기다가 뭔가 서사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왔을 때는 거의 서사 진행이나 서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막판에 외계인한테 여기서부터 이제 진지한 서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 쪽의 서사가 더 초라해지는 느낌 들고 뭔가 우리는 인간을 응원하면서 인간에 대입해서 외계인을 죽이는 그런 영화를 보다가 내가 나쁜 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고 반전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조금 뜬금없다고 느꼈습니다. 굳이 거기다가 그런 연출을 했어야 됐을까? 후속작을 위한 발판인가? 좀 뜬금없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에 좀 의미를 부여해서 제 해석을 더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해석 방법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또 이 영화는 액션 장르 영화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장르적 재미에 충실하게 즐기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스포일러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피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서 방송 청취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평론가분들의 영상이나 감독님들이 나온 GV를 좀 봤으면 좀 더 정교한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하는 거라서 틀린 얘기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화 밖의 기준으로 시선으로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계인이 나온 많은 영화들은 외계인이 가해자로 묘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마치 외계인이 피해자인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상당한 지성을 갖고 있어서 어쩌면 인간과 대화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런 또 뉘앙스를 주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영화의 액션들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정당방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외계인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 시체를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또 비윤리적인 모양으로 해부하고 막 그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잔혹함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아닌 존재 생물에게는 좀 그렇게 막대하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의미로 이 영화 액션들을 볼 지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점을 바꾼다면. 그래서 저는 좀 비판을 했지만 황정민의 눈물을 흘리는 외계인을 보고서 바로 쏘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눈물 CG는 조금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눈물 CG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황정민의 대사로 난 눈물을 보았다 그런 식으로만 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여튼 황정민이 눈물 흘리는 외계인을 바로 쏘지 못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관점으로 그 액션들을 봤다면 잔혹함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외계인을 외부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말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도시에 살던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해가지고 어떤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실수를 하고 그 외부인이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외부인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장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한 마을 사람이 측은지심을 느껴서 바로 총을 못 쏘는 그게 황정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피찜성이 문제가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런 비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친구도 죽고 마을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측은하다고 총을 안 쏴?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영화 안의 기준으로 시선으로 한번 의미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데 다툼의 원인은 이미 중요하지 않고 그저 증오와 미움과 분노만 남은 관계 혹은 사회, 세계 혹은 우주. 영화 중반을 지나며 최초 목격자 이면식 배우가 등장하죠. 외계인들이 그를 혹은 그의 똥냄새를 인지했으나 일부러 공격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외계인들은 누군가를 찾던 중에서 이제 먼 곳에 있는 곰을 찾아서 싸웠다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옵니다만 여하튼 인지했는데 일부러 공격하지 않았다 라고 가정한다면 아기 외계인을 저격총으로 죽여서 사체를 가져온 인간은 먼저 외계인을 공격한 게 됩니다. 즉 먼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러나 이미 서로 너무 많이 공격을 오고 갔고 또 죽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최초의 원인이 있든지 간에 지성이 있어서 서로 대화가 가능했던지 간에 상대를 적대시하며 증오와 분노만 남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조인성이 숲 액션 장면에서 그 외계인 앞에서 지구인 건드린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그런 식으로 대사를 치죠. 분노밖에 남지 않은 거죠.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무엇이든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면 이젠 걷잡을 수가 없다. 우리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게 국가 단위로도 지금 이란 미국 전쟁도 있고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 점점 따지기조차 지금 무의미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지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미 상황 자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고 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무의미할 정도로. 영화 속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놀랐다고 사람을 쏴? 라는 대사를 배우 이상희 씨가 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이 대사는 이렇듯 자초지종 따지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혹은 충동에 휘말려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간을 비꼬는 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 외부인을 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친구, 마을 사람을 결국에는 오발사고로 쏘게 되기까지 이르죠.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공격적인. 물론 그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그 영화 속의 두 종족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대조해 볼 수 있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영화를 시작하면 조인성 친구들 혹은 그 패거리들은 햇수리 아저씨가 말한 적이 있다면서 호랑이가 아주 가끔 마을에 내려왔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햇수리 아저씨가 말했다면은 이거 사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말하죠. 심지어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핑계거리로 햇수리 아저씨를 절대 신뢰하면서 또 다수가 또 언급하자 황정민도 납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햇수리 아저씨가 정작 정호연 앞에서는 외계인 목격담을 얘기할 때 우리 관객 시선에서 결코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똥구멍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막았느니 뭐 어쩌니 하는 식으로 말하죠. 다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반면에 이제 함께 오발 사고로 동네 사람 혹은 황정민에게는 어쩌면 친구일 수 있는 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오발 사고로 황정민과 이상희 배우는 서로 의심합니다. 자신에게 죄를 단독으로 뒤집어 쓰인 건 아닌지 혹은 오발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제대로 보건소로 이동시켰는지 그 장면을 보면서 좀 뜬금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의심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상황에서 저렇게 의심한다고? 어쩌면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는 아주 얇은 종이장 하나 차이이지 않는가, 부질없는 느낌이지 않는가. 똥 얘기를 하는 햇수리 아저씨를 정호연은 구체적인 진술이라면서 믿죠. 영화 화면에도 당시 상황이 나오면서 관객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관객은 그 똥 얘기하는 햇수리 아저씨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으셨나요? 황정민과 조인성은 육촌 사이죠. 작은 할아버지의 손자라고 그러죠. 그 조인성이 사냥꾼 패거리의 말을 거들자 자기는 육촌이니까 뭐 시골에서는 그 70년대에는 뭐 육촌이면 먼 사이가 아니죠. 조인성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자 호랑이가 이 마을에 종종 나타났었다는 그 패거리의 말을 믿습니다. 총기도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데 무단으로. 그러나 조인성은 그냥 그 패거리의 말을 거들었을 뿐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어도 그냥 웃고 말죠. 차 타고 가는 씬에서 야 햇수리 아저씨가 정말 그런 얘기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뭐 친구 중에 한 명이 뭐 몰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친척인 황정민에게 거짓을 확신하게 한 것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조인성에게. 그 장면에서. 오발사고로 동네 사람을 함께 다치게 한 황정민과 이상희는 사실 공범인 동시에 외계인에게 함께 맞서 사선을 넘은 전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믿지 못해서 그 오발 사고에 관한 한 대화 속에서 계속 의심합니다. 서로. 이렇듯 인간의 믿음이란 너무나 깨지기 쉽고 기준도 모호하고 부질없는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에 반해서 외계인들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건 좀 오버라고 생각되지만 기사 어떤 거 보니까 감독님이 기독교적인 상징체계, 믿음 체계를 이 3부작에 많이 녹여내려고 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신 것 같은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신약 성경 히브리 11장에 있는 구절을 외계인이 이 대사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만 믿고 신앙을 할 수는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 기독교 체계 안에서는 신 자체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신을 내 눈앞에 증명해라 라고 이제 기독교 비판하는 분들이 간혹 말씀하시죠. 내 앞에 나타나게 하면은 내가 믿을게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좀 어불성설인 게 이 기독교 체계 안에서는 신이 보이지 않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믿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았을 때 혹은 만났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더 확신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 외계인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거대 우주선이 침몰해서 지구의 산에 추락하고 또 아들이 실종된 상황 등등 해서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계인에게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절망보다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희망이 도래하리라 확신하죠. 마치 이런 재난물 혹은 크리처물에서 피해자 쪽에 있었던 인류, 주인공 일행이 가질 법한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한번 힘을 내서 외계인 한번 토벌해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렇게 이 두 부류의 장면들로 대조할 수 있는데, 인간 쪽이나 외계인 쪽이나 모두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믿게 되거나 혹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건 똑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믿음은 뭔가 깨지기 쉬운, 그다음에 부질없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는 결말부 서사의 중심이 마치 외계인으로 옮겨가는 듯한 장면과 혹은 그 대사와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 외계인이 가해자가 아니다 피해자이고, 이 다툼의 원인을 뭐 조사해서 다툼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 이 싸움 자체를, 그것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이 외계인은 대사를 치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저는 그 결말부의 외계인 두 개체의 대화 장면이 좀 뜬금없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그 CG를 보고 감정이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서사의 중심이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까지 인간들이 진짜 죽을 똥살똥 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여하튼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제대로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횡설수설한 부분, 또 틀린 정보가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영화는 SF 액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액션 영화, 액션 장르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정말 그 전반부 1시간의 압도적인 액션 연출에 정말 크게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CG의 부족함과 그 액션의 또 구체적인 디테일, 설정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후반의 숲 액션 혹은 도로 위 액션, 이런 것들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다,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그 전반의 액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극장에서 꼭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영화는 가해자 외계인이 아닌 마치 피해자 외계인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이 싸움의 원인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미 상황이 벌어졌고 그 원인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뭐 감정이 쌓여있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나오고, 그것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시하면서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거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희망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어야 하는가, 약간 오버해서 해석을 위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5점 줬고요. 전반까지는 와, 이거 진짜 4.5점 가는 영화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디세이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곧 개봉을 할 텐데 지금 해외 쪽에서는 평가가 괜찮은 모양이에요. IMAX 필름으로 전 분량을 다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꼭 좋은 게 아닌 게, 일반 상영관에서는 IMAX 필름으로 찍은 화면이 전부 다 담기지 않기 때문에 좀 잘려서 나오거든요, 어차피. 저는 이미 부요대로 나와 있는 작은 규모의 영화들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 날씨 이제 더워질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쥐약, 팟빵, 아이튠즈 이런 데 올라가고 있고요. 또 외국 어플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있고요. 강신의 수다 모두 검색하시면 됩니다. 음악 채널도 있죠. 강신의 밤이라고. 이것도 많이 청취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